제가 추천하고 싶은 M 바디는 제가 질문을 좀 추려봤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일단 RF 카메라가 네. 뭔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RF 카메라가 네. 뭔지에 그냥 대해서 간단하게 RF 카메라는 레인지 파인더라는 카메라의 약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의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란 방사식 카메라, 그러니까 셔터박스가 있는 카메라를 SLR 카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SLR 카메라가 디지털화 된 게 DSLR이라는 거고, 네. 요즘에는 그게 없는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 거고요. RF 카메라, 그러니까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의 대장을 라이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필름 카메라도 렌즈 종류가 다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카메라이긴 하지만 네. 이제 헥사 RF 이제 M 바디를, 그러니까 M 렌즈를 사용하는 렌즈인데요. 그래서 뭐 보이그란더라든지 뭐 라이카,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시메라 M 마운트 카메라들의 렌즈들을 이 카메라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초점을 어떻게 잡는지도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찍어보고는 싶었는데 네.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렌즈를 네. 이렇게 해서 빨간 점이 있잖아요. 네. 빨간 점이 있고 바디를 이렇게 해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파인더를 보면 그리드가 있죠. 네. 그 그리드에 대한 화각이 50mm의 화각이고 네. 그 안에 보이는 게 75mm 화각이 돼요. 우와, 신기해요. 액정은 뭐고, 그리고 DX라고 써있는 거는 뭔지 그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게 되면 네. 내가 지금 몇 장을 쓰고 있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할 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름은 뭐 36장 아니면 27장 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장을 써야 이 다음 필름으로 갈아야 되는 게 궁금한데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자식 LED가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몇 장을 촬영하고 있고 뭐 이제 숫자가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몇 장을 촬영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식 LED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X라는 거는 뭐냐면 필름 카메라에 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200짜리 하나 주세요. 뭐 400짜리 하나 주세요. 뭐 160, 100 이렇게 해서 ISO의 감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일일이 촬영을 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DX 코드라는 건 뭐냐? 네. 이 필름을 어떤 거를 넣어도 네. DX, 여기 DX라고 있잖아요. 네. 이 DX라는 것을 했을 때 100짜리 필름을 넣으면 네. 혹은 200짜리, 400짜리를 넣었을 때 그거에 맞는 자동 감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우와. 편하죠. 네. 다른 내가 필름을 몇 짜리를 넣는 걸 굳이 맞추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 되게 편하네요. 되게 편한 거죠. 네. 기원하는 화각이랑 프레임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저도 정확하게 다 외우진 못하는데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라이카 같은 경우에 보통 기본이 0.72 배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50mm를 썼을 때 가장 표준으로 되는데 안경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은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넓게 풍경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라이카 같은 경우는 0.72 배율이 기본이긴 하나 83 배율이랑 0.56 배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0.55 배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뷰파인더 안에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83 배율 같은 경우는 뭐 반대로 조금 더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망원을 주력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0.83 배율을 많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모델의 피사체가 이 파인더로 봤을 때 가깝게 확대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인물 촬영이나 망원에서는 83 배율을 하는데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여기 안에가 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83 배율을 조금 이제 등한시 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하게 네. 0.6 배율이에요. 그래서 아. 이 카메라는 0.6 배율이라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네. 풍경 찍을 때 조금 더 장점이 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8mm, 뭐 35mm, 50mm, 75mm 정도의 화각을 지원하는 카메라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장점이 한다면 네. 다른 카메라, 라이카 같은 경우는 한 장 찍고 이렇게 돌려서 네. 찍고 한 장 찍고 돌려서 이런 식인데 네. 얘는 이런 라이카 M 디지털 바디처럼 누르면 필름이 자동 마인딩이 돼요. 우와. 그래서 좀 찍는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찍으면 네. 바로 자동으로 찍히니까 장점이 있고요. 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름을 뭘 넣는지 몰라요. 아. 그냥 뚜껑 닫아버리면. 네.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가 지금 아. 필름에 들어있다 네. 혹은 필름을 뭘 넣었다 정도를 살짝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으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르고 이렇게 열면 네, 네. 사진이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이니까 열지 말아야지 요거에 대한 어. 안정성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우와. 그리고 뭐 또 다른 거는 여기 노출 네. 보정을 할 수 네. 있다는 거. 거기에 A 모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라이카 M7과 같이 뭐 자동 노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카나 아니면 다른 카메라를 이제 쓰셨을 때 이 카메라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M 바디를 네. 노출도 수동으로 해야 되고 이럴 때는 A 모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되게 음. 네. 배려가 네. 배려가 많이 되는. 배려가 많이 네. 된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제 헥사 RF의 렌즈 뭐 28mm, 50mm, 뭐 90mm 렌즈도 있긴 한데 뭐 라이카 렌즈도 다 맞고 뭐 타이포크 렌즈나 그다음에 라이카 렌즈, 보이그라운드 렌즈도 다 맞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돌리는 것도 까먹고 그냥 눌렀다가 안 돌렸다 이러고 그죠. 네네 이랬는데 음. 되게 쓰기 편하고 음. 이런 필름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색감의 필름을 넣었지? 이것도 조금 필름 카메라를 계속 다 그 롤을 찍지 않고 뒀다가 여행 갈 때 쓰고 이러니까 까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필름을 고를 때 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네. 필름 카메라는 사실은 렌즈의 색감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 더 큰 거는 네. 그 필름을 어떤 거를 넣느냐예요. 아. 그래서 보통은 박스, 그러니까 네. 카메라 필름의 그 박스의 색이 네. 그 필름의 대표적인 색감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황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필름각 같은 경우는 그런 주황색이 대표적인 거고 노란색을 대표각으로 만든 회사들은 노란색이 대표색인 거예요. 반대로 뭐 초록색을 대표색으로 만든 회사들은 초록색이 장점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색을 중점으로 만든 색감의 필름입니다를 각으로 보통 설명을 해줘요. 와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필름을 살 때 내가 어떤 색감을 좀 더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필름 각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팁이 될 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다 흰색 검은색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흑백인 거예요. 뭐 물론 블랙 앤 화이트라고 써있지만 네. 흑백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황색을 거의 뭐 강렬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주황색의 사진에 대한 그런 특성을 엄청 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노란색과 네. 이게 무슨 색이죠? 보라색. 이런 느낌이 좀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아예 초록이잖아요. 네. 이 초록을 좀 더 강조를 한다. 대충은 이제 맞아요. 100%는 아닌데 거의 한 80%는 우와.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 꿀팁 많아요. 자, 네. 다시 넘어와서. 네. 헥사 RF 카메라의 음.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카메라랑 비교해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사실은 이 M용 필름 카메라들이 네. 가격이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노출계가 달린 라이카 필름 바디의 가장 기본적인 게 M6거든요. 네. 근데 M6에서는 A 모드가 없고요. 아. 노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드, 그러니까 A 모드가 필요하면 라이카 M7으로 가야 되는데 네. M7이 최소 요즘에 450에서 500 정도 해요. 너무. 네, M6는 한 300 초중반 정도 하고요. 아, 그리고 뭐 노출계가 안 달린 M3나 뭐 M4,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는 네. 한 2, 300대 아, 정도를 하는데 네. 그게 뭐 50mm 아래를 지원하지 않는 제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28mm 지원하지 않는 제약도 있고 노출계도 없고 네. 물론 라이카라서 뭐 가치는 있긴 하지만 쓰기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선택지에서 이 카메라는 100만원 초반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네. 이 카메라도 예전에는 한 6, 7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아. 점점 올라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M렌즈를 사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필름 카메라를 뭐 좀 더 비싸게 주고 사기에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부담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코니카 이 카메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저희 아들 사진 네, 찍은 네. 사진들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네. 텐데 그거를 보면 어차피 이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필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색감을 좌지우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렌즈들 그리고 현상을 맡기는 이제 현상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바디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크게 얘가 뭘 이렇게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노출에 대한 것만 조절하겠지만 그래서 이 카메라는 뭐 사진을 좀 더 주력적으로 찍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저렴한 라이카를 굳이 안 써도 이런 저렴한 코니카 XRF를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사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일단은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주머니의 사정이 네. 풀어야 뭐 얼마 안 되는 네, 분들은 네. 이제 뭐 사실은 사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라이카를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털어봐야 뭐 이제 좀 너무 부담이다. 맞아요.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실. 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좋은 라이카 렌즈를 써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M 렌즈를 좀 맛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뭐 아니면 라이카 M 디지털 바디들이 있는데 네. 필름 카메라를 쓰기가 사실은 좀 재미로 써보고 싶은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큰 네. 돈 안 들이고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핀이 좀 틀어진 바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리를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못하고 수리센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카메라를 사실 때 무한대 핀과 그다음 가로 세로로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이중상에 틀어지는 게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노출 정확히 뜨는지 그리고 필름 카운터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보고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구매 시 꿀팁까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빠른 그 퇴근을 정리를. 위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필요한 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영상들이 있다면 제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